거룩하고 은혜로운 목숨을 사하며 세상의 천하와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시어 전쟁, 가난, 모지, 질병, 재난으로 고통받고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 모든 이웃들이 흉악한 상처로부터 얻어 벗어나고 치유받아 만민의 속에서 모두가 평안하게 공고동락하게 하옵소서. 온 지구촌의 평화를 주옵소서.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목숨을 다하시며 비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의 인정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동리와 진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과 기도합니다. 목숨을 다하시며 가장 무고와 립에서 너무도 가볍게 전쟁이라는 나라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나라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깊어나도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한겨울 작품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에서 평화의 뿌리를 뻗어냈습니다. 정의로운 목숨을 사하시며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혼자 싸들하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의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신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전략들이었습니다. 정산정사께서 설성기운이란 실제에 없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목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해의 세입시집세를 하는 것 같이 이 지역이나 미신전 과거시대의 목은 정신은 결국 세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 지옥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이 없다.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함께 하시는 모든 분 사하시며 또 성령 일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되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사는 세금 신령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세의 주어지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켜 상생과 평화의 길로 힘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 마음과 한소리 드립니다. 이 땅의 평화가 되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영입니다. 마음껏 기도합니다. 세계는 곧 인류를 한 단위로 한 큰 집이니 인류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있어서 각각 그 도를 다하는 동시에 또한 다 같이 한 세계의 정토로서 도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적응할 때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사회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나 세계의 일이 결국 한 일임을 철저히 알아서 어느 경우에든지 항상 개를 저버림 없이 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세계에 있어서 온 인류가 한결같이 세계의 평화와 우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영원하고 이해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을 정산정사보고 대전 세계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얼마 전에 어디였나요? 그때였나요? 부산항에 모빌기를 간 일본의 군함이 결국 들어왔습니다. 제독주의의 상징이었고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을 침략했던 그 식민지 일본이 그때 당시에 침략했는 상징으로서의 우빌기를 달고 다시 한반도로 들어왔다라는 점이 정말 정확성 그리고 그것을 용인해주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무한영과 사람이 없다. 어쩌면은 그때보다도 더욱더 세계의 공산국가의 하나로서 발돋움한 이 나라를 팔아먹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악독한 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요일에 일본 젠또 우리가 함께 초기부터 함께 연대해왔던 젠토라는 단체에서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일본 젠토 대회에 도쿄 집회에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소동기의 상황을 공유를 했고 함께 저하고 반응을 했던 분이 오키나와에서 실행을 하는 주민이었습니다. 그때 현재 이시카피 섬에 일본의 최남단 이시카피 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시카피 섬은 일본 본토보다도 대만이 훨씬 더 가까운 섬입니다. 일본 본토까지는 1000km인데 대만까지는 250km밖에
일본 자위대 미사일 기지가 들어섰다라고 이야기. 100여 대의 미사일이 들어섰고, 그리고 마을을 좀만 벗어나면은 자위대 군인이 그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현지 주민들께서 거기 오키나와 포함이 되는데, 오키나와 주민들이, 이스카키섬 주민들이 이 미사일 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서, 일본 보면은 그런 게 있대요. 미사일 기지가 이렇게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의 4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동의 받아라라고 속도를 붙이려고 하니까 무시하고 그냥 건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하죠. 이 이스카피 섬뿐만 아니라 대만하고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대만하고 가장 가까운 요나구니 섬에도 정말로 그냥 딱 지도에서 보면 바로 앞이에요. 요나구니 섬에도 미사일 기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 외에 그 인근의 4개 지역에 미사일 기지와 비행장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생겼고,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밑에 이런 지역의 섬들에,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된 섬들에 상하이 이쪽 지역을 가로막는 형태로 미사일 기지가 건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경악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오키나와는 1945년 패망 직전에 일본이 일제가 마지막 결사항전을 벌였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 주민들을 몰아붙여서 미군과 함께 결사항전을 동용했고, 그래서 12만 명의 주민들, 그때 당시에 주민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피난 갔던 주민들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건가 있었던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위대가 들어와서 군대가 배치된 것 자체가 굉장한 전쟁에 대한 직접적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위기에, 이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역 이제 의회에 이야기하니까 한 여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난기금 줄게. 피난기금 줄 테니까 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이제 본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편마 기지, 그리고 이것이 옮겨갈 지역이 지금 우리가 함께 연대했던 갑자기 그 기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해놓고 기지. 네, 감사합니다. 입모형이 보여요. 네. 해놓고 기지 이전하기 전에 이제 소통마 기지에서 최근에 군사훈련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비행 훈련이 있고 헬기도 날아다니고, 이전까지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시카키 섬에 미사일 기지가 들어설 때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기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서고 나니까 말을 바꿔서 대만 유사시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난생 처음으로, 저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니잖아요. 난생 처음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일본과 미국이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이 일본과 미국의 전쟁 분수가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지 않은 이유가 2010년대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의를 해줬습니다. 원래 주한미군은 북한의 이 한반도 유사시에만 대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주한미군이 이 지역의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어떠한 유사시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투입될 시에 우리와 협의하기로 했다. 근데 미국 측에서는 통보만 하면 된다. 라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통보하고 가겠습니다. 항상과 같습니다. 그럼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은 100% 지원이 될 거고, 주한미군은 공격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도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제가 마지막에 농담식으로 일본 분들한테 바보 같은 대통령을 뽑아서 죄송한데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이 저 대통령을 해도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리나라에게 없다. 외교적으로 다 팔아먹어서 더 이상 우리한테 주권이 없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제 여러분들 손에 다 달려있다. 제발 열심히 해주시라. 제발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한 명도 웃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웃진 않는군요. 그만큼 저는 심각하다고 실제라고 느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담을 잘 못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 우리 땅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항상 개를 저버림 없이 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개를 저버림 없이 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지가 귀찮아서 마을 소환하지 못해. 마을 가리분도, 공기분도, 이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은 세계를 바라보되 마을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 세계적 방향성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일하되 결국 내가 밟고 사는 내 마을의 변화, 내 마을의 독립, 내 마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하신 개를 바라보되 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 개라고 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물론 주기적으로 더 큰 역사적 관계, 그리고 인류의 관계, 인간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을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세계에 대하여 세계 평화로 이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세계에 대하여를 말하고 있으면은 결국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오키나와의 평화도, 그리고 결국 우리 입장의 어떠한 대만의 평화도, 그리고 입장의 이 소성리의 평화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가 이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오키나와 섬을 지키는 것, 그리고 대만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애매하네요. 우리 대만이 그런 걸 지키는 것, 이 소성리, 이 중국과의 평화를 지키는 것,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소성리의 평화를, 인천의 평화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하고, 오늘 목사님들께서 일찍 전해드려야 될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교수님들끼리
어제 밤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 베스타일이 군산에서 오셨은 김성수 목사님, 그 다음에 이거는 부안에서 오신 박종국 목사님, 그 다음에 그쪽에는 잘 아시죠? 전주에서 오신 한상열 목사님, 저는 남원에서 왔습니다. 충남골 남원에서 문성근 목사입니다. 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듣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2절인데,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노새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 한 곳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작년 보니까 4월 18일 날 와서 19일 날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김천에서 부대 생활 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뵙게 되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마음을 늘 같이 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날 아침 또 목요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교무님 지금 저렇게 이렇게 중계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딱 방에 들어와서 키면 중계방송 하는 걸 되는데, 여기 아까 우리 강교무님 말씀, 또 우리 백창훈 목사님 말씀, 우리 또 강강로님 말씀 저희들이 늘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 한 40여 명 우리 마을분들과 우리 활동가들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함께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 우리 몇 사람 작은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못 와서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8년? 8년. 네, 8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마을분들이 계속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그리고 토요일날도 수시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복음서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덕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소성리 여기 함께 하시는 주민들이 안 계셨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어디서 찾아보실 겁니까? 야, 아까 우리 강교무님 오키나와에다가 또 미군 기지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무기도 다 넣었다는 말씀 해주는데, 만일에 대한민국 소성리에다가 여기 사드를 갖다 놓았어요. 갖다 놓는데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래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고 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여기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40명은 작은 분들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강장님하고 배창훈 교수님 교수님 열심히 내가 어제 또 오늘도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8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투쟁하고 이제 교회에서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 우리 두 분들이 계셔서 우리 기독교 입장을 참 대표해주고 있고 그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미가는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저 남쪽 유대 남쪽 팔레스틴 남쪽의 변경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국경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촌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했던 예언 활동을 했던 자인데 이 미가는 이 변경에 살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거주하고 하면서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폐해를 끼쳤는가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아주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좀 가난하도록 그 군인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그런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배창훈 목사님 집마다 그런 이제 말씀으로 굉장히 강하죠. 목사님 말씀이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가도 그랬단 말이에요. 막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우리 연약한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막 이렇게 거친 언어를 막 사용하는데 얼마나 당했으면 그런 거친 언어가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봤는데 그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다.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고 가장 여기 써있는 글씨를 많이 이제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평화, 하나는 사드. 근데 그만큼 이 평화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깨는 것이 바로 사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칼과 보습, 창과 이 낫, 이것이 대비적인데 평화와 이 사드가 대비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산천입니까? 작년에 왔을 때 저 산에 그 사드들이 뒷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연분홍 진달래가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에다가 이렇게 이 사드들을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초점하게 다 써서 붙였어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뭐 여러분들 외치는 그런 구호죠. 그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붙이는데 지금 작년에 붙였던 게 지금 남아있을지 모르겠어. 아마 없어서 붙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간절한 열망을 그렇게 담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드가 얼마나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가. 사실은 경상도 세운주 산골 여기가 그렇게 위험한 동네라고 하는 걸 그 사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 평화로운 동네 아니었어요. 사드 오면서 이게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 평화가 깨진 이 마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시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힘내십시오. 우리 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소원한 대로 사드 가져가고 이 땅에 평화가 오고 다시금 이 아름다운 이 산하가 평화롭고 참 아름다운 그 자체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산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모아서 연대합니다. 이번 목요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방송한 내용 우리 보면서 마음을 모을 겁니다. 다음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투쟁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있지 않고 여기 평화를 사랑하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대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힘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사드가 철폐될 때까지 사드를 뽑아낼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수시로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연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월 말에 지금 5월 말이지 6월 말에도 또 오고 또 여러분 뵈러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고 7월 달에도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에서 이제 12월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제 한 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여러분들 할 때마다 방송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분들 말씀 듣는 게 좋겠죠. 저야 뭐 늘 이야기하니까 한살 목사님 오셔서 인사 말씀이 되시면 좀 나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해마다 근래에 5.18이 되면은 5.18 민주의지에 가가지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올해는 일주일간 있다 왔습니다. 그때 우리 은총님도 만났었는데 43년 전 저는 전주에 있었는데 체포당해가지고 보안도로 끌려갔다가 또 광주 상무대에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빨갱이로 조작하려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미치겠더군요. 저는 빨갱이가 아닌데 5.18의 정신을 훼손시키려고 5.18의 이 의미를 옮기려고 빨갱이시라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분단 때문이구나. 민주화의 범원인가 했는데 이 분단 때문에 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처절히 깨달으면서 역사의 세례를 받은 셈이죠. 그 뒤에 정말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작은 실천을 해왔지만 아직도 통일은커녕 민주화도 이렇게 터럭거리는 상황에서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5.18 영령들에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묘를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또 오신 분들도 만나서 우리가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이 사드 이 관계 바로 이러한 현상은 또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럼 분단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드 물러가고 평화가 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땅이 하나 될 때 이런 비극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노래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5.18 감옥에서
고문당하면서 또 도안돼서 고문당하면서 터져나왔던 그런 내면의 노래였습니다. 어느 세장 이야기입니다. 두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하는 말이 내 고향은 저 푸른 창공이야. 난 날아야겠어. 하면서 비상하는 연습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마리가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무슨 닭이냐 새지. 새냐 닭이지. 주는 거나 자처먹고 아니나 작가자. 그러더라도 이 새가 자꾸 나를 나오고 창공을 향하니까 미친놈은 맞아야 약이다 하고 막 두드러 팹니다. 이놈 좀 보았어! 이놈 좀 보게! 미친 놈 보소! 지가 새라고 닭이 새라고 미친 놈 보소 막 두드러 팹니다. 거꾸로였어요.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또 두드러 패네.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또 싶었습니다. 때때로는 그냥 그래 내가 무슨 새냐 닭이지 주는 거나 잘 처먹고 아니나 작갈 것이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피를 토하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직도 나는 새란다. 아직도 우리는 새란다.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 골천번 죽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네. 내가 새라는 건 나는 새야 나는 새야 우리 모두 다 닭이 아냐 닭이 아냐 새란 말이다. 이 심장에 이 혈관에 흐르는 진실 언제까지나 아직도 나는 새란다. 아직도 우리는 새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여기 소성리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유하는 새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활동가들, 뜻을 함께 모으는 모든 분들이 새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새 세상은 이 몸짓 속에서 아까 강교무님이 말씀한 대로 바로 이 마을, 이 현장에서부터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정산 동사님 한생지를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세상이 이렇고 사드가 이렇고 상황이 이랬지라도 중심의 평화는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평화할 때 평화가 옵니다. 내가 통일 때 통일이 옵니다.
안에 있는 이 평화, 이 중심의 평화는 꼭 지키면서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투쟁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투쟁보다 진정한 새 역사를 함께 꿈꾸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구호 하나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화이팅이란 말을 많이 구호로 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화이팅! 이 말은 그 영어 원어로 싸우지 않는데 피 털기에 싸우지 아닙니까? 전투 용어입니다. 우리가 싸울 일은 싸워야 해요. 싸울 대상과는. 그러나 우리끼리 만났을 때는 화이팅이라고 보다 화이통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다가 떠올랐습니다. 화이팅 이 말보다 화히통, 화는 평화와 자입니다. 희는 뭘까요? 희는 기쁘다, 희자. 통은 소통한다, 통입니다. 진짜 평화와 기쁨과 소통, 얼마나 막강한 힘이 납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끼리는 화이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네. 한번 합시다. 화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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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리 주민 여러분, 화이통! 화이통!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통! 화이통! 자, 이 화이통의 힘으로 통일할 통자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이통통입니다. 시작! 화이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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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일사에게서 화이팅하면 끝나거든요. 화이통! 여기까지 이제 보험이 됐습니다. 경찰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있는 교회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교인들이 자기 관심사를 이제 소개하는 문화 예배라는 이제 형식의 예배를 이제 하는데 한 교우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이제 가지고 와서 같이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예요. 대단하죠? 네,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제목의 다큐멘터리인데 2021년도 그러니까 아주 최신이죠. 한 다큐멘터리 작가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주로 이제 민중들의 이제 그 삶의 현장이죠. 거기서 이제 그들이 겪는 일들을 1차 취재하는 건데,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저도 이제 민주주의 하면 내가 안다 싶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는데, 일단 여러분 이제 용어부터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주의가 붙으니까 이제 무슨 이제 이념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근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는 캐피탈리즘, 끝에 ISM 이제 이즘으로 얘기하고, 공산주의는 코뮤니즘 이즘으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주의로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영어로 데모크라시잖아요. 달라. 이즘이 아니에요. 정치 체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를 빼도 말이 돼요. 원래는 민주예요, 민주. 그러니까 백성 민자 주인 주자. 백성이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중이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이게 민주더라고요. 이 반대를 생각하면 민주 반대는 뭐냐면 독재거든요. 네. 독재도 영어로 오토크라시예요. 그러니까 이 ISM이 아니고 정치 체제로 얘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민중이 권력을 쟁취하는 그 세상을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은 흑백 차별이 아주 골이 깊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흑인들,
때 민주는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그 차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온갖 부조와 모순 부조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는 평등이에요. 시리아 난민들이 생각하는 민주는 정의더라고요. 워낙 그 불평등한 일들을 그 난민대 생활하면서 많이 겪었고, 또 그리스의 그 민중들은 자유를 또 민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라들마다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 민주에 대한 그 자기네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가치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 그 와중에 이제 플라톤이 국가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플라톤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좀 적어왔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요. 플라톤의 국가론 1권에 투쟁 없이는 아름다움도 없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투쟁 없이는 아름다움도 없다. 아,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들마다 민주의 가치가 그들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는,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는 뭘까요? 우리가 민주주의 할 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지켜야 될 가치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란 자주입니다. 자주.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주예요. 자주. 우리가 지금 자주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민중의 권력을 가지고 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맨날 짓밟히고 있잖아요. 사드를 그냥 숭상하기 위해서, 사드를 여기에서 그냥 절대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들은 매일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될 가치는 자주더라고요. 자주. 예. 우리가 자주하지 못해가지고 겪는 이런 온갖 애환과 원한과 또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각 나라 사람들이 민주라는 것에 대하여 이제 말들을 했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평화를, 사드 없는 세상 평화를 줄기차게 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사드 배치가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불이라는 데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투지가, 불굴의 의지가 펼쳐지는 게 바로 정의 아닙니까? 정의를 우리가 구하자는 그런 뜻이 이제 우리의 이제 저항에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사드 철거 투쟁하느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다른 나라들도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민주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홀로가 아니구나. 정말 참 세상, 좋은 세상, 제 숨쉬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민중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애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드 달력에 2020년 5월 29일 어제 뭐라고 표시했는지 기억하시는지?
사드 성능 개량 장비가 여기 들어온 날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사드 달력에. 보셨나요? 예. 그날의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20년이 언제예요? 코로나가 한참 막 그 창궐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냥 방송에서 날마다 떠들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무기 사드는 코로나보다도 더 우위에 있더라고요. 그날 4천여 명의 경찰이 이 성능 개량 장비라는 이런 그럴듯한 이름의 이 괴물을 들여버리기 위해서 코로나든 사회적 거리두기든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저항해야 하니까 거리두기는 웬걸? 그냥 우리도 그냥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무기 사드는 이렇게 우리의 그 코로나 거리두기도 다 무력화시키는 이런 정말 나쁜 놈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놈을 그렇게 그냥 떠받들려고 숭상하려고 수천 명의 이 부역경찰이 모여들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모이게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몸싸움 하느라고 거친 호흡 나누고 대한민국이 코로나 없는 그리고 경찰 내가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던 그 현장에서 느꼈던 소외를 얘기하자면 우리 주민들은 건들지 마. 왜 우리 주민들은 여기 앉았을 때 뭐야 저기 주민들은 건들지 마. 여기 신분들은 여기 앉아도 되는 거야. 뭘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왜 우리 건들지 마. 이분들이 이 땅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왜 이분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소희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경찰들이 오늘 그날 일찍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막 물리력으로 나도 몰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경찰서장 차를 막았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소희 씨를 뭐 이제 스티커를 끊느니 어쩌니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요. 만약에 스티커 발부에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 나는 그런 것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 서장이 그 스티커를 발부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차를 막은 거예요. 그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차를 막았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서장차를 잠시 막은 것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한다, 뭐 불응하면 체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공권력 과잉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여기서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대면하고 이렇게 있는데 서로 좀 신사적으로 합시다. 당신들이 지금 곤란한 지경에서 공권력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양해를 구하고 서로 그냥 그 신사협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저께, 지난주 목요일날 그 소희 씨가 딸랑이라고 하는 사람, 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 이런 거는 그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결정은 내가 한다고 그래요. 내가 한다고. 여러분, 당신들이 물리력이 있다고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공권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분 앉아있습니다. 이분 수술하신 분이 아니구만요, 감독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민주를 위해서 굳건히 앞으로 나갑시다. 평화!
오늘은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경찰 여러분도 여기에 서 있는 심정이 뭐 결급고 떳떳하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통쾌한 노래니까 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새끼. 이 새끼래, 이 새끼. 함께 뛰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대 빼라. 사대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승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승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누구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불법사도 뽑아내자. 불법사도 몰아내자. 대한민국 몰아내자. 전미국 몰아내자. 사드 뽑고 평화 신자. 사드 뽑고 평화 신청.